여러분, 중국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만든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중국이 공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죠. 6.25 때부터 이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군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얘들이 J7, J8을 개발하거나 J11과 같은 수호이 27의 짝퉁 비행기를 만들다가 드디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중국은요, 자기들 말로 F-16 정도의 급이라고 하는 J-10 기체가 있는데요. 이 J-10이 1998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중국의 전투기 개발의 진정성,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J-10은 4세대로 분류되는 전투기였는데요. J-11까지 라이센스 면허 생산을 하고 나서 당연히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중국이 놀라운 거는요, 스텔스기는요, 얘네들이 러시아보다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좀 재밌죠? F-22 랩터, F-35 라이트닝 다음으로 이 J-20 스텔스기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개발을 했느냐? F-22에 대응을 할 전투기가 필요했던 거죠. 결국 중국은 이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위해서 중국의 청두항공하고 선양항공이 함께 참가를 해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근데 처음에 개발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이 과연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냐, 세계적으로도 매우 회의적이었는데요. 이때 중국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미국의 F-117 스텔스 공격기가 격추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세르비아의 방공포병이 스텔스기인 F-117A를 격추를 했는데요. 이 기체의 잔해를 중국의 정보요원들이 이제 비밀리에 사들여 가지고 하얼빈 공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각종 중국의 공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개떼처럼 몰려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결국 이 잔해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한 결과 중국은 스텔스의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잔해만 가지고 기술을 얻었다기보다는 이미 중국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입을 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스텔스 기술에 대한 진심 어린 연구를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2010년 웨이보지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차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세계의 일파만파를 일으켰죠. 그때 미국은 야, 중국은 쟤네는 아직 기술이 안 되니까 한 2020년 이후에나 개발하지 않을까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 10년 앞서 2010년도에 사진이 나온 것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전투기를 중국에 고유한 코드 J를 따서 J-20으로 명명을 했고요. 전장 20.9m, 그리고 승무원은 한 명이고 최대 속도는 마 1.7로 예상이 됩니다. 두 개의 터보 엔진과 11톤의 폭장량을 가지고 있고, 하단에는 역시 스텔스기답게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부 무장창에는 6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축 두 개에도 내부 무장창이 있고요. 여기는 2발씩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텔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RCS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J-20은 약간 특이한 게 미국이나 러시아가 개발한 스텔스 모양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공기 흡입구는 F-20이나 F-117하고는 좀 비슷한데, 외형 형상이 앞에 카나드가 달려있고 뒤에 주익이 델타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앞에 카나드가 있으면 이게 스텔스 성능을 좀 저해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카나드가 움직이다 보면은 요 동체하고 날개 사이에 요 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스텔스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시에 중국의 항공 기술이라든지 유체 역학적 능력상 아마 그 기체의 특성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나드를 앞으로 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F-117을 역분해해서
전면부에 대한 설계에 아마 굉장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F-22 기술을 훔쳤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당연히 해킹을 통해서 저는 훔쳤을 거라고 보고요. 훔쳤다고 해도 또 그대로 못 만들다 보니까 그 훔친 기술과 자기네들의 그 당시의 항공역학, 항공공학적 기술을 접목시켜서 나온 모양이 현재 저 모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스텔스라고 하면은요, 이 RCS 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중국이 아직 밝힌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계 언론들이 저거 반쪽짜리 스텔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 부분도 매우 신빙성은 높아 보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0m가 넘잖아요. 이 F-22가 18.92m거든요. 이게 20.9m이기 때문에 대략 한 2m 정도가 큰데 이게 그래서 너무 덩치가 크니까 RCS도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무리 형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 몸뚱이 자체가 크니까 이런 그 특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엔진의 성능도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죠. 그래서 F-22는 전투 행동 반경이 대략 한 1000km 정도 되는데 얘도 그 정도 될지 이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어요. 특히 이제 가장 핵심은 레이더죠. 전투기의 핵심은 엔진과 레이더인데 타입 1475라는 레이더가 장착된 건데 과연 F-22에 장착된 AN/APG-77 레이더와 비슷할 것이냐?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비슷하냐? 거기에도 아예 못 미칠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F-22는 제공 전투기로서 이 추력 편향 제어 장치가 달려있죠. 근데 이 J-20은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엔진의 이 뒷꽁무니 모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일반 지금 엔진이 그냥 그대로 툭 튀어 나와 있거든요. 노즐만 그냥 좀 통제를 하는 정도고. 그래서 F-22는 추력 편향 노즐을 통해서 엄청난 기동성을 확보하는 데 반해서 J-20은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전면부에 카나드를 달아서 항공역학적인 동적 운동성을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F-22와 정말로 공중전에 만난다면 기동성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겠죠. 전투 행동 반경, 그 다음에 무장, 폭장량, 엔진의 특성,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서 다 F-22에 모자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무서운 것은 어쨌든 이것은 5세대 스텔스기라는 거죠. 자, 이게 웃기지만 냉정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스기고 J-22 F-22에 비해서 확실하게 우수한 게 하나 있다면 유지 운영비입니다. 한 대당 1시간의 유지 운영 비용은 훨씬 저렴한 거죠. 그리고 비행기 한 대당 F-22는 한 3, 4천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J-20은 한 1, 2천억? 한 2, 300억 밖에 안 하거든요. 4-5대를 더 만들 수가 있잖아요. 같은 값이라면. 이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아주 저가 전략이죠. 때려서 그냥 숫자 만드는 전략. 자, 현재까지 시제기를 포함해서 약 한 50대 정도가 생산이 됐고요. 어쨌든 F-22와 F-35 다음으로 현존하는 스텔스기로 양산이 된 비행기입니다. 미국의 F-22와 맞다이를 뜰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변국인 대한민국, 대만, 일본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감사합니다.